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의 정의가 바뀌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50대 이후 노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때로는 위트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물질적 행복의 한계.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소유나 외적인 성공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큰 집, 멋진 차, 높은 사회적 지위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런 외적인 성공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차는 어디서 해야 하지? 이거 고장나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죠. 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공간이 좋지만 나이가 들수록 청소나 관리가 버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물질적 소유의 한계를 깨닫고 외적인 것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내면에서 오는 평온함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현대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합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부유한 사업가가 은퇴 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단순한 삶을 즐기며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러한 삶의 가치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내적 삶의 중요성. 쇼펜하우어는 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삶이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내적 성찰이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스파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니면 내면의 평화와 안정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삶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자아 성찰과 지혜. 쇼펜하우어는 노년이 자아 성찰과 지혜를 얻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아가며 그로 인해 성장합니다. 실패와 성공, 기쁨과 슬픔이 모두 우리를 단련시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들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 축적된다고 말합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구나라는 깨달음으로 바뀌게 되죠.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고 노년은 그 배움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기를 인생의 진짜 강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교훈을 활용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성공에만 매달려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고독의 가치.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고독은 우리에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고독이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고독을 경험하며 자신과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고독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독은 창의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길 줄 알아야 한다며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소박함과 단순함의 미덕. 쇼펜하우어는 소박함과 단순함이 노년의 진정한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복잡함을 추구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화려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는다는 뜻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죠. 예를 들어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일이나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복잡한 삶이 오히려 우리를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단순한 삶은 우리의 내면을 안정시키고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물질적인 욕망을 줄이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생활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많은 물질적 소유나 복잡한 생활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섯째, 건강의 중요성. 쇼펜하우어는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은 진정한 부라고 말하며 건강이 유지되어야만 삶의 다른 요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체적 건강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명상이나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적 소유나 외적 성공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신체와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기반이라고 말하며 건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들의 중요성입니다. 꾸준한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수면 등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곱째, 인간관계의 재평가.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인맥을 쌓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노년이 되면 그러한 관계들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깊고 진실된 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는 겉으로만 친한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권장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관계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큰 위안이 되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가 아니라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란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외적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내적 평온함과 자아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는 노년의 삶이 내적인 성장을 이루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 그리고 건강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에 대한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멋진 철학적 통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면의 평화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